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이란 부품과 부품 간에 구속을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터치 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터치 얼라인은 면과 면끼리 접촉을 하거나 혹은 정렬을 함으로써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먼저 터치는 면과 면을 붙여서 마주보게끔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얼라인은 면이나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면과 면끼리 혹은 모서리끼리 동일한 위치로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얼라인에 임퍼센터 엑시스가 있습니다. 임퍼센터 엑시스는 실린더 면의 중심선을 센터라인을 선택해서 이 센터라인끼리 맞춰주는 기능이고요. 콘센트릭이라는 동심구속이 있는데요. 콘센트릭은 앞서 설명드린 임퍼센터 엑시스랑 비슷합니다. 실린더의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축과 축을 맞춰주고요. 동시에 높이까지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임퍼센터 엑시스는 축과 축만 맞췄기 때문에 자유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콘센트릭, 즉 동심구속은 높이까지 맞춰주기 때문에 이 자유도는 회전만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라는 거리 구속이 있는데요.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면과 면을 선택해서 거리를 150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거리 구속을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픽스는 선택한 부품을 현재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이동을 할 수 없게끔 생성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패래럴은 평행 구속을 의미를 하고요. 두 부품 사이에 두 평면이나 모서리를 선택해서 평행을 하게끔 정의를 해주는 방법이 패래럴 방법입니다. 퍼펜디큘러는 면과 면 혹은 모서리끼리 직각을 유지해주는 기능이고요. 얼라인 락은 서로 다른 객체 두 축을 정렬하면서 공용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퍼센터 엑시스는 축과 축을 맞추면서 자유도가 상하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회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콘센트릭은 회전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얼라인 락은 회전을 잠금시키고 상하 움직임만 가능하게끔 정렬을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정렬 잠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핏이라는 맞춤 구속이 있는데요. 원통면 반경 0.1mm 내에서 동심 구속을 주는 거예요. 반경이 0.5mm고요. 이 반경이 0.8mm일 때 이 동심 구속을 0.1mm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드라는 접착 구속이 있는데 부품을 서로 용접해서 함께 이동할 때 접착 구속, 즉 본드라는 구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라는 중심 구속은요. 122, 221이 있고요. 222가 있습니다. 122와 221은 실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면을 선택하고 나중에 두 개의 면을 선택할 건지 두 개의 면을 먼저 찍고 하나의 면을 찍을지 이 순서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 2, 2로 보면요. 중심선을 하나 먼저 선택해주고요. 면을 두 개 선택해주면 정렬이 됩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서 2, 2, 1으로 바꿔주시면 첫 번째 선택하는 면이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심선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정렬이 되도록 센터를 맞춰주는 구속입니다. 그리고 222는 첫 번째 부품의 두 개의 면이랑 두 번째 부품의 두 개의 면을 선택해서 서로 중심을 정렬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은 각도 구속인데요. 부품 사이에 두 개의 면이나 모서리를 선택해서 각도를 정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D 앵글과 오리엔트 앵글이 있는데 3D 앵글은 정의된 회전축을 사용하지 않고 구속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오리엔트 앵글은 회전축을 사용해서 두 객체 간의 구속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을 해주시고요. 어셈블리 포지션에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 ex 언더바에 탑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오픈을 해주실게요. 먼저 어셈블리 탭에 가보면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구속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능을 클릭해서 리셋 한번 눌러보실게요. 먼저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은 컨스트레인과 조인트 월 커플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스트레인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후 다음 시간에 조인트 월 커플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 부분에서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에 보시면 픽스라는 부품을 현재 위치에 고정시키는 구속이 있습니다. 이 구속을 선택을 해서 이 두 번째 B라는 부품을 선택을 해주면 이 부품이 구속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캔슬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서 컨스트레인을 펼쳐보면 B라는 부품이 지금 픽스가 되어 있고요. 컨스트레인 내비게이터에 가보면 B라는 부품이 현재 픽스가 되어 있다고 상태로 알려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터치 얼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부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터치 얼라인 인퍼센터 엑시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장표에는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파인드 클로젯은 구속 조건의 방향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 자동으로 지정해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객체 사이의 각도가 90도 이하인 경우에는 터치로 사용을 하고요. 90도 이상인 경우에는 얼라인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프리퍼 터치는 터치 구속을 우선으로 선택을 해주지만 얼라인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번째 타입으로 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터치는 면과 면을 접촉을 시켜주는 거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과 이쪽 반대쪽 면을 선택해주면 탑에서 봤을 때 면과 면이 서로 접촉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얘가 면이 접촉한 상태에서만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두고서 해당 부품을 선택해서 이동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인으로 바꿔서 면과 면을 선택을 해주면 지금 면과 면이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중간중간 어플라이를 눌러 주셔야지만 되고요. 만약에 구속을 잘못 넣어서 ESC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니까 어플라이를 누르는 습관은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캔슬을 눌러서요.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 가보면 B라는 부품은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A라는 부품은 지금 상태가 partially constrained로 되어 있습니다. partially constrained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구속이 됐다는 거고요. 얘가 아직 자유도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자유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품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how Degree of Freedom을 해주시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남아있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Move Component 기능으로 해당 부품을 선택을 해서 MB2를 눌러서 WCS 좌표가 나오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Y축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X축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Z축으로만 아직 자유도가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캔슬해서 디스카드 체인지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서 이번에도 얼라인으로 면과 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캔슬을 눌러서 자유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자유도가 나타나지가 않죠. 이렇게 자유도를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Show Degree of Freedom이고요. 얘를
Show Degree of Freedom 기호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F5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속들을 수정하는 방법은 해당 구속을 더블 클릭해주면 다시 한번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특정 면을 다시 재정의를 해주실 수 있겠죠. 나는 이면이 아니라 이면과 정렬을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준 온라인 구속을 잠깐 꺼두겠습니다. 꺼두는 방법은 구속에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A랑 B라는 부품이 온라인이 아니라 터치를 하고 싶은데 온라인이 됐다라고 해주면 여기 리디파인으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지만 리버스라고 있습니다. 리버스를 해주면 터치가 온라인이 되고요. 다시 한번 리버스를 해주면 터치가 온라인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버스를 통해서 터치와 온라인을 각각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인퍼센터 엑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퍼센터 엑시스는 실린더의 축과 축을 맞춰주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실린더면의 센터라인과 이 실린더가 빠져있는 형상의 센터라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부품이 지금 축과 축을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도는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회전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버스를 해주면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Add 컴포넌트 기능으로 C라는 부품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컴포넌트 기능 선택해서 오픈 들어가서 C라는 부품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냅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하나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주시고요. OK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으로 이번에는 옆에 있는 컨센트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센트릭은 축과 축을 맞추면서 동시에 높이까지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유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의 자유도는 회전만 가능하고요. 이 부품의 자유도는 회전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겠죠. 만약에 콘센트릭과 같이 맞춰주시려면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서 얼라인으로 면과 이 면을 정렬을 시켜주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컨스트레인 내비게이터에 가보면 A라는 부품은 완전히 구속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고요. 파셜리는 일부 자유도가 남아있다라는 상태를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스트레인 구속을 숨겨주고 무브 컴포넌트로 다시 한번 이 부품을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으로 들어가서요. 이 부분에 핏이라는 구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핏이라는 구속으로 이 실린더 면과 실린더 면을 선택을 해주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핏되는 구속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핏이라는 맞춤 구속은 원통면의 반경 0.1mm 내에서 동심 구속이 되는 거예요. 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드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시고요. 어널리시스 탭에 가서 메저에 가보면 이 모서리의 객체가 지금 레이디어스가 7.5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셋 눌러서 여기도 모서리를 찍어보면 7.5겠죠. 동일한 부분의 반경이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지 않는 거고요. 해당 부품을 더블 클릭해서 리사이즈 페이스라는 기능을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숨겨진 기능인데요. 실린더 면의 사이즈를 변경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스타트 커맨드로 실행을 하나 시켜주시고요. 여기서 이 반경을 저는 15.5로 변경을 시켜줄게요.
지름을 변경을 시켜줬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최상위 어셈블리 가본 다음에 핏이라는 구속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탭에 가서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서 핏이라는 구속 선택해서 이 원통형과 원통형을 해주면 아까와는 다르게 빨간색으로 뜨겠죠.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서 빨간색으로 뜬다는 거는 구속을 줄 수 없거나 이중 구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중 구속이 아니라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 부품을 더블 클릭해서 워크 파트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리사이즈 페이스로 가서요. 이 면을 선택해주고 15.1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하는 동시에 구속이 다시 한번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X 표시의 구속이 떴을 때는 그 해당 부품을 수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구속을 다시 한번 넣어주시거나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을 들어가서 이번에는 패러럴 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럴은 면과 면을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구속인데요. 이 면과 C라는 부품의 뒤쪽 면을 선택을 해주면 면과 면이 평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리버스를 눌러주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평행하게 되게끔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품을 꺼주시고요. 퍼펜디큘러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이 면과 이쪽 면을 선택해주면 직각을 이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면과 이 면이 직각을 이루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스턴스 타입은요, 면과 면끼리 거리값을 의미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해당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거리 구속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과 이 면을 각도를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과 면의 각도를 줄 수 있는 게 앵글입니다. 이번에는 Add 컴포넌트 기능으로 이 부품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냅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두고요. OK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센터라는 구속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으로 들어가 보면 센터라는 부분이 있고요. 1, 2, 2는 첫 번째 실린더의 센터 라인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이 부품의 두 개의 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센터 부분으로 맞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 2, 1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면과 이쪽 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린더의 센터 라인을 맞춰주시면 또 센터 라인으로 맞춰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센터를 맞춰주시는 거고요. 투투투를 해보기 위해서 이 각도를 잠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도 하이드해서 안 보이게 두고요. 다시 한번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들어가서 이번에는 센터 부분에 투투투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면과 이 면 그리고 두 번째 부품에서 센터를 맞출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면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쪽 면과 반대쪽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딱 센터에 맞춰지게 되면서 형상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Add 컴포넌트 기능으로 이번에는 오픈으로 A라는 부품을 선택을 할 거고요. 4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OK를 해줄게요. 이 부품을 이동을 시키려면 Move 컴포넌트 기능으로 4개의 부품을 모두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때 본드라는 옵션은 이 부품들을 용접을 해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게끔 적용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 들어가 보면
본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본드라는 기능으로 연결할 부품을 선택해 주시고 Create Constraint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Move Component 기능으로 해당 부품 하나만 선택해도 같이 이동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주는 기능이 Touch Align, 인퍼센터 액시스, 컨센트릭, 그 다음에 가끔 디스턴스도 많이 쓰고요. 베이스 부분은 픽스, 그 다음에 센터, 나머지 부분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